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상자입니다. 에도시대 사람들은 다양한 일상용품을 대여해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소치나 냄비 같은 취사도구뿐만 아니라 이불, 의복 같은 것도 대여했는데 서민들의 집이 좁아 필요할 때만 렌탈 가게에서 빌리는 것이 효율적이었습니다.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대표적인 렌탈 품목 중 하나가 남자들의 속옷 겸 하의인 훈도시였습니다. 당시 훈도시는 면 가격이 비싸 길이가 2m 넘는 6척 훈도시를 사려면 5,000엔, 현재 우리 돈으로 5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렌탈을 하면 돈이 적게 들었을 뿐만 아니라 입었던 것을 세탁하지 않고 돌려주는 것이 가능하여 직접 세탁할 필요가 없는 이점도 있었습니다. 달리 더 희한했던 것은 훈도시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전당포도 있었습니다. 전당포에 더러운 훈도시를 맡기고 돈을 빌려간 이들은 주로 막노동자들이었는데 이들은 일이 없으면 노름을 했고 노름하다 돈이 떨어지면 달리 잡힐 만한 것이 없어 있던 훈도시를 잡히고 돈을 빌렸습니다. 전당포에서 훈도시를 잡고 돈을 빌려준 것은 막노동자들이 일을 하려면 훈도시가 필요해 반드시 찾아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약 찾아가지 않는 경우 막노동자들 세계에서도 상종 못할 인간으로 낙인이 찍혀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날에 비추어 보면 우스꽝스럽기만 할 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에도시대 여자 직업이 있었는데 해오이비군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방귀비군입니다. 에도시대 여자들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방귀 뀌는 것을 매우 수치스럽고 체면이 손상되는 행동으로 여겼습니다. 특히 번듯한 집안의 여자가 맞선을 보거나 점잖은 자리에서 방귀를 뀌는 것은 최악이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방귀 낀 것이 수치스러워 자살한 여성들이 연이어 생겨났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방귀는 에도시대 여성들에게 사활이 걸린 문제였고 그래서 등장한 것이 해오이비군이었습니다. 해오이비군이의 일은 보통 때에는 주인 여자 곁에부터 수행비서처럼 시중을 들다가 주인 여자가 불가피하게 체면을 손상시킬 만한 행위를 할 때면 재빨리 자신이 했다고 뒤집어 쓰는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방귀였는데 주인 여자가 방귀를 뀌면 해오이비군이가 부끄러운 듯이 재빨리 나서서 실례를 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이 한 일이라고 수습을 했습니다. 아무리 하잘것없는 하녀도 이런 일은 잘 하려고 하지 않아 결혼 가능성이 없는 불교 비구니들이 이 일을 했습니다. 그녀들의 복장은 수행자들이 두르는 두건 같은 것을 머리에 쓰고 있었습니다. 에도 상인들을 그린 화보에 있는 것으로 특이한 스타일의 고추장수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고추장수는 고춧가루 같은 매운 양념을 파는 장사꾼들이었습니다. 고추장수는 길이가 6척 즉 1.8m 정도 되는 거대한 하리보테 고추를 메고 다녔습니다. 하리보테 고추는 일종의 공예물로 만들어진 고추 모양의 파우치 같은 것으로 그 안에 고춧가루, 산초가루, 후추가루 같은 각종 가루 양념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고추장수가 이런 거대한 고추를 메고 다니며 장사를 했던 것은 1차적으로 아이들의 눈길을 끌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신기해하면서 따라오면 자연히 어머니도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고추장수는 에도의 명물로 양념만 파는 것이 아니라 만담과 노래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매자의 요구가 있으면 팔면서 노래하는 등 다양한 재주를 보여주었습니다. 당시에 매운 가루 양념이 잘 팔렸던 것은 메밀과 우동이 한창 유행했기 때문입니다. 에도 후기에는 메밀 가게만 3,000군데 이상 있었다고 합니다. 친묘에는 에도 말기 일종의 거리 공연을 가장한 구걸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어린 남자아이 인형을 가슴에 묻고 마치 아이가 부모를 짊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여 어린아들이 효를 행하고 있어요 라고 소리치며 돌아다니면서 동전을 받았습니다. 그림을 보면 마치 아이가 노인을 업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이는 하리보테 인형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업은 아들처럼 보인 경우도 있었고 아버지를 업은 아들로 보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에도 사람들이 동전을 준 것은 효행을 진짜로 여긴 것이 아니라 가짜라고 해도 효를 말했기에 속는 척하고 주었거나 아이디어를 재미있는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친효행이 단순한 구걸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리 공연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 외에도 에도 시대에는 구걸에 있어 특히 더 희한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고양이 가면을 쓰고 돌아다니며 동양하는 승려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만화적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이때부터 거침없이 발현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에도시대 여름이면 거리에서 냉수라고 소리치며 물을 파는 장사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얼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에 그냥 땅 밑에서 퍼올린 물을 냉수라는 이름으로 금속 그릇에 담아 단 것을 조금 넣고 때로 색깔 경단까지 추가하여 맛있고 시원하게 보이게 하여 팔았습니다. 문제는 물이 처음 퍼올려졌을 때에는 다소 시원했지만 돌아다니다 보면 금방 미지근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물이 미지근하다는 사람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상인들은 지역에 따라 칠기나 옅은 단맛이 나는 것을 살짝 가미했습니다. 이 냉수의 원가에 한몫했던 것은 단맛을 내는 원료인데 설탕만 해도 당시 고급품에 속했기 때문에 저렴한 물엿 같은 것이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단맛을 추가하는 경우 돈을 조금 더 받았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 시절 진짜 냉수는 찾기 힘들었다고 해도 설탕이 귀하던 시절이었기에 미지근해도 달달한 물은 그것만으로도 별미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